너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에도 사실은 뭔가를 꽉 붙잡고 있지 않니? 가슴이 먼저 굳고 어깨가 먼저 올라가고 배는 무의식적으로 단단해지고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 그런데 이상하지. 우리는 물 한 모금만 못 마셔도 목이 마르다고 바로 알아차리는데 숨이 얕아진 건 몇 년을 지나도 잘 모른 채 살아가거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거야.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너도 혹시 그런 적 있지? 깊게 쉬어야지 하고 애를 쓰는데 숨은 더 막히고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머리는 더 맑아지기는커녕 괜히 두근거리고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 네가 아직 기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해주고 싶어. 그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핵심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이 채널은 너를 겁주지 않아. 그리고 기적을 팔지도 않아. 대신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한 길, 그런데 세월 속에서 잊혀진 길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 오늘의 주제는 7가지 비밀이야. 단전 호흡을 둘러싼 많은 말들 속에서 정작 중요한데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들. 이건 단지 건강을 위한 호흡법이 아니야. 단전 호흡은 내가 다시 몸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생각을 다루는 하나의 손잡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손잡이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방향으로 만들어져. 너는 아마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지도 몰라. 숨을 잘 쉬면 뭐가 달라지나요? 솔직히 말하면 숨을 잘 쉰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진 않아. 하지만 숨이 바뀌면 인생을 대하는 너의 반응이 바뀔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반응에서 커지지. 숨은 그 반응의 뿌리 쪽을 건드려.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어. 말 그대로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계야. 심장 박동, 혈압, 소화, 땀, 긴장 같은 것들을 조절하지. 문제는 이 자율신경계가 늘 한 방향으로만 오래 켜져 있으면 몸이 계속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야. 긴장, 경계, 준비, 버티기, 이런 모드가 오래 지속되면 밥을 먹어도 기운이 빨리 꺼지고 잠을 자도 깊이 회복되지 않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에 직접 닿는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호흡이야. 호흡은 자동으로도 되지만 너의 의지가 닿으면 곧바로 바뀌지. 심장은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고 위장은 빨리 소화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호흡은 달라. 그래서 호흡은 몸을 움직이는 문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바꾸는 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나와.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이야기하면 대개 들숨을 강조해. 깊게 들이마셔라. 배를 크게 부풀려라. 공기를 아래로 보내라. 그런데 너도 알지, 깊게 하려는 순간 오히려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목이 조여지고 가슴이 올라가고 배는 더 단단해져. 그러면 숨은 아래로 가지 못해. 결국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막히고 더 불안해져. 그러니 오늘 너는 방향부터 바꿔야 해. 단전 호흡은 들숨으로 시작하지 않아. 단전 호흡은 날숨의 질로 시작해. 이게 첫 번째 비밀이야. 비밀일 단전 호흡은 들이마심이 아니라 내쉼으로 몸을 설득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앉아도 되고 누워도 돼. 허리를 억지로 세우지 마. 자세를 바르게라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종종 노년의 몸에게는 또 다른 긴장이 되거든. 턱에 힘을 빼고 어깨가 올라가 있다면 내가 지금 숨을 어깨로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 그리고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먼저 내쉬어. 길게, 조용히, 천천히.
입으로 해도 좋고 코로 해도 좋아. 중요한 건 길게야. 내쉬는 동안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돼. 괜찮다. 지금은 내려가도 된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위급 상황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받기 쉬워. 완벽히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긴장이 조금 내려가고 심장이 약간 여유를 찾고 근육톤이 미세하게 풀리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순간 너는 숨을 잘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몸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이어져. 너는 아마 단전을 배꼽 아래의 한 점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단전을 힘으로 단단하게 만들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패해. 배에 힘을 주는 순간 단전은 문이 아니라 벽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이거야. 비밀, 이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 안에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전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단전은 공간으로 드러나. 배가 단단하면 횡격막이 내려갈 자리가 없어. 횡격막은 숨의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이 내려갈수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어. 반대로 배가 늘 조여 있으면 숨은 위로만 머물게 돼. 그러면 너는 가슴으로만 숨을 쉬고 가슴으로만 살게 돼. 쉽게 놀라고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지. 그러니 너는 배를 내밀어야 한다는 규칙부터 잠시 내려놓자.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살짝 얹어봐. 힘을 주지 말고 따뜻함을 얻는다는 느낌만.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크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대신 이렇게 상상해봐. 숨이 들어올 때 아랫배 안쪽에 조용한 방 하나가 열리는 느낌. 큰 방일 필요 없어. 아주 작은 방이면 돼. 그 방의 특징은 힘이 아니라 여유야. 이때 너는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 아무 감각이 없는데요. 괜찮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크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로 와. 미세하게 배가 풀리는 느낌. 미세하게 손바닥이 올라가는 느낌. 미세하게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단전 호흡은 큰 파도로 시작되지 않아. 작은 물결로 시작해. 그리고 작은 물결이 어느 날 큰 고요를 만들어. 여기서 너에게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 억지로 만들지 말 것. 찾으려 하지 말고 발견할 것. 너는 평생 해야 한다에 익숙했지. 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래서 호흡도 자꾸 해야 하는 일이 돼버려. 하지만 단전 호흡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이야. 그리고 돌아오는 일은 힘으로 못해. 돌아오는 일은 방향으로 해. 자, 이제 너는 이해했을 거야. 단전 호흡의 시작은 깊은 들숨이 아니라 길고 조용한 날숨이고, 단전의 문은 배의 힘이 아니라 배의 여유로 열린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또 한 번 넘어져. 날숨을 길게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 혹은 숨이 더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해. 그때 사람들은 겁을 내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반응은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의 호흡 습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야. 단전 호흡은 더가 아니라 덜로 간다.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게 내쉰다.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조용히 허락한다. 이제 너는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시작을. 그런데 네가 정말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다음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서부터야. 많은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깊게 하려고만 하다가 스스로를 망치거든. 왜 망치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너의 몸이 실제로 편안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 있어. 지금 너의 숨이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숨을 열심히가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는 법으로 이어가야 해. 너는 파트 1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았어.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대신 내쉬는 숨으로 몸을 설득했고, 배를 움직이려 하기보다 배 안에 작은 공간을 허락하려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이 또 다른 함정에 빠져. 그 함정은 한마디로 이거야. 이제 됐으니 더 깊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너도 알지. 우리는 무언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곧바로 욕심이 생겨. 더 빨리 좋아지고 싶고, 더 확실한 느낌을 원하고, 더 큰 변화가 오길 바라. 그런데 단전 호흡에서는 그 욕심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 왜냐하면 단전 호흡은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야. 신경계는 힘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해. 그리고 신호는 대개 강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할수록 좋아. 그래서 오늘 파르디에서 너와 함께 풀어야 할 핵심은 이거야. 단전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의 문제는 대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긴다는 것.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솔직히 기억해 볼 수 있을 거야. 숨을 깊게 쉬려고 할수록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 말이야. 그때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지. 그건 네가 잘못된 길로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신호야.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비밀은 여기서 시작돼. 단전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의 중심이다. 사람들은 단전을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오해해. 배에 힘을 줘야 단전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그런데 노년의 몸에서 배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져 있어. 평생을 버텼으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배를 조여왔으니까. 그래서 배가 단단한 사람에게 배에 힘을 줘라는 말은 이미 묶여있는 매듭을 더 꽉 조이라는 말이 돼버려. 너는 단전을 만들기 위해 배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배가 단단해져서 잃어버린 단전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정말 커. 조금 몸의 구조를 떠올려 보자. 숨을 들이마실 때 내려가는 횡격막은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야 부드럽게 내려가. 그런데 너의 배가 꽉 잠겨 있으면 횡격막은 내려갈 곳이 없어. 그래서 몸은 어쩔 수 없이 목과 어깨로 숨을 쉬기 시작해. 이때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돼. 어깨가 뻐근해지고, 목이 조이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하지. 그러니 단전 호흡의 중심은 힘이 아니라 풀림이야. 하지만 여기서 또 오해가 생겨. 그럼 배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되나요? 아니야. 완전히 풀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것이야. 너는 지금 이 순간 배를 붙잡고 있니?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부분은 배가 미세하게 더 굳는 걸 느껴. 그게 정상이고 그게 힌트야. 단전 호흡은 그 굳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굳음이 있어도 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씩 열어주는 과정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파트 2의 다음 비밀이 등장해. 이것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깊게 쉬려다 망가지는 이유. 과호흡의 함정. 너는 깊게 쉬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지. 그런데 깊게 쉰다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쉰다로 번역돼. 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 많이 내쉬고 더 빨리 반복하는 방식. 이게 바로 과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과호흡은 단순히 숨을 많이 쉬는 게 아니야. 네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쉬고 더 많이 들이마시면서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상태야. 특히 숨을 과하게 내쉬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 COE가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몸은 이상 신호를 낼 수 있어. 어지럼, 두근거림, 손발 저림, 가슴 답답함, 불안감.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는데 왜 더 불안해지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는 약한 게 아니야. 너는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의 균형을 흔든 거야. 그러니 여기서
너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호흡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호흡이야.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로 시작돼. 숨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단전 호흡을 하면서 편안함이 늘어나야 해. 숨이 길어지는데도 마음이 더 차분해져야 해. 배가 부드러워지는데도 가슴이 더 넓어져야 해. 만약 네가 숨을 쉬는 순간 오히려 답답해지고 두근거리고 어지럽다면 그건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덜 해야 한다는 신호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이건 노년의 몸에 특히 잘 맞아. 무리하지 않고 실패 확률이 낮고 바로 체감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부터 너는 깊게가 아니라 작게 시작해. 숨을 들이마실 때 크게 들이마시지 마. 충분히 들어왔다 싶은 지점에서 멈춰. 그리고 내쉴 때도 끝까지 쥐어짜듯 내쉬지 마. 부드럽게, 길게. 하지만 편안한 선에서. 이걸 나는 모자라게 하는 호흡이라고 부르고 싶어. 사람들은 늘 충분히 해야 한다고 믿지. 하지만 단전 호흡에서는 한동안 조금 모자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몸을 안정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래야 과호흡으로 넘어가지 않고 신경계가 경계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해.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려주는 건 배가 크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이런 신호들이야. 어깨가 조금 내려가나, 턱이 조금 풀리나, 숨이 끝난 뒤에 잠깐의 고요가 생기나,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줄어드나. 이 신호들이 하나라도 생기면 너는 이미 올바른 길에 있어. 이제 너는 이해했지. 단전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의 중심이고 깊게 쉬려는 욕심은 과호흡이라는 함정으로 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는 지금 몸의 관점에서 단전을 다루기 시작했어. 이제 그 다음으로 너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어.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겪으면서 놀라거든. 바로 감정이야. 숨이 안정되면 감정은 이상하게도 억지로 참지 않아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 왜 그런지.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단전 호흡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건 네가 삶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일지도 몰라.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 멈추지 말자. 너의 숨이 지혜를 얻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너의 마음도 그 숨을 따라올 준비를 할 거야. 너는 아마 파티를 지나오면서 이런 순간을 겪었을 거야. 숨은 분명히 전보다 편안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울컥 올라오거나 이유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가거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오르는 순간. 그래서 잠깐 멈칫했을지도 몰라. 왜 숨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는 걸까? 이 질문을 던졌다면 너는 아주 정상적인 길 위에 있어. 왜냐하면 단전 호흡이 몸의 긴장을 먼저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겁을 먹고 되돌아가. 괜히 건드렸나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그 두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고 싶어.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문제로 생각해. 없애야 할 것, 눌러야 할 것, 통제해야 할 것. 하지만 감정은 사실 문제라기보다 신호야. 몸이 오랫동안 참고 버틴 흔적이야. 단전 호흡을 통해 몸이 조금 안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신호들이 조용히 올라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비밀이 등장해.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중요한 이야기야. 비밀 5단전은 감정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바닥을 내어주는 자리다. 너는 감정을 없애려고 숨을 쉬는 게 아니야. 너는 감정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만약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눈가가 뜨거워지거나 괜히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걸 고치려 하지 마. 대신 이렇게 해봐. 숨이 여전히 배꼽 아래 근처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 내쉴 때
배 안쪽이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앉는지 느껴봐. 이 간단한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은 머리에서 다루면 커지고 몸의 리듬 속에 두면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야.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해. 다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뿐이지.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게. 숨이 느려지고 리듬이 안정되면 뇌는 지금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받기 쉬워져. 그러면 감정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회로의 활동이 서서히 누그러질 수 있어. 이건 네가 마음을 다잡아서가 아니라 몸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전 호흡은 마음 수양이 아니라 신체 조건의 전환에 더 가까워.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 감정을 분석하지 말 것, 이름 붙이지 말 것, 해결하려 들지 말 것.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갑자기 우울해졌지? 이 질문들은 너를 다시 머리 위로 끌어올려. 그러면 숨도 같이 올라가. 대신 이렇게 바꿔보자. 지금 숨은 어디에 있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 숨이 위에 있으면 한 번 더 내쉬면 되고, 숨이 가슴에 걸리면 배 안쪽의 공간을 떠올리면 돼. 이렇게 할 때 감정은 점점 중심을 잃고 스스로 흘러가.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야. 들숨 몇 초, 날숨 몇 초. 물론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특히 너처럼 감정이 예민해지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숫자는 또 다른 긴장이 되기 쉬워. 그래서 네 번째 비밀이 이어져. 비밀 6 단전 호흡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감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는 정확한 호흡을 할 필요가 없어. 좋은 호흡을 할 필요도 없어.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면 충분해. 숨이 들어올 때 손바닥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지, 숨이 나갈 때 배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지, 숨과 숨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 생기는지, 이 미세함을 따라가는 순간 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해지기 시작해. 인간의 뇌는 만들기보다 발견하기에서 훨씬 빨리 안정되거든. 잘 쉬어야지라고 애쓰는 순간보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긴장이 풀려. 이제 단전 호흡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의 일이 아니게 돼. 일어날 때, 천천히 걸을 때,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너는 이렇게 속으로 묻기만 하면 돼. 지금 내 숨은 어디에 있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꿔줘. 화를 참지 않아도 되고 슬픔을 밀어내지 않아도 돼. 그저 숨을 다시 아래로 돌려놓으면 감정은 너를 끌고 가지 못해. 이 단계에 오면 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예전처럼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 생각이 말은 하지만 명령하지는 못하는 느낌. 단전은 생각을 없애는 장소가 아니야. 단전은 생각이 내려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래서 단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 반응 속도가 달라지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돼. 그리고 이때쯤 너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거야. 단전 호흡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놓쳤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비밀 하나야. 이 숨과 이 중심을 연습으로 끝내지 않고 삶 전체로 옮기는 방법.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말이야. 그 이야기를 마지막 흐름에서 조용히 마무리해보자. 너는 이제 알게 됐을 거야. 단전 호흡은 숨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너를 다시 너에게 돌려놓는 방식이라는 걸. 숨이 아래로 내려오면 몸이 먼저 풀리고, 몸이 풀리면 감정이 덜 요동치고, 감정이 덜 요동치면 생각이 저절로 물러난다는 걸.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다시 길을 잃거든. 이제는 유지해야 한다. 이 상태를 계속 지켜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너는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해. 힘을 주는 순간 숨은 위로 올라가. 숨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마음도 같이 들뜨고 생각도 같이 달아나. 그래서 마지막 비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방향이야. 비밀 7단전 호흡은 유지가 아니라 돌아옴이다. 너는 완벽하게 숨을 아래에 두고 살 수 없어. 누구도 그래. 사람은 소식 하나에도 놀라고, 몸이 피곤하면 쉽게 굳고, 마음이 상하면 숨이 위로 튀어오른다. 그게 자연스러워. 문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뒤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목표를 바꿔야 해. 나는 항상 단전에 있어야 한다. 가 아니라 나는 올라갔을 때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 전환이 너를 자유롭게 해. 그리고 이 자유로움이 오히려 단전을 더 깊게 만든다. 자, 이제 너에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주고 싶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는 방법. 그냥 내 하루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틈새들, 그 작은 틈새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지. 그때 너는 습관처럼 한숨을 쉬거나 마음이 먼저 바빠질 수도 있어. 그 순간에 딱 3번만 해봐. 길게 내쉰다. 배 안쪽에 아주 작은 공간을 허락한다. 또 길게 내쉰다. 3번이면 충분해.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작은 의식이야. 마치 오늘은 내 숨을 잃지 않겠다라고 몸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사람은 배고플 때 숨이 빨라지고 급해져.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 먹기 전에 2번만 아주 부드럽게 내쉬어. 숨을 내쉬면 입이 느려지고 입이 느려지면 위도 덜 놀라. 이건 단전의 철학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몸의 반응이기도 해. 걸음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야. 너는 걷기 전에 숨을 챙기지 않지. 그런데 걷기 전 10초만 이렇게 해봐. 발을 딛기 전에 1번 길게 내쉰다. 그 내쉬는 숨이 배꼽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첫걸음은 힘으로가 아니라 숨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걷는 동안 어깨가 덜 올라가고 목이 덜 조이고 숨이 덜 튀어오를 수 있어. 무슨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몸이 불필요한 긴장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밤일 거야. 누웠는데 생각이 몰려오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잠이 멀어지는 순간. 그때 많은 사람이 생각과 싸워. 멈춰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하면서. 그런데 잠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야. 잠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오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해. 숨을 깊게 하지 말고 숨을 낮게 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조금만, 내쉴 때는 길게. 배를 크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배 안쪽에 작은 공간만. 그렇게 1분만 해도 충분해. 너의 몸은 그 1분 동안 오늘은 괜찮아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러면 생각이 남아있어도 생각이 너를 끌고 갈 힘은 줄어든다. 여기까지 오면 너는 단전 호흡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돼. 단전 호흡은 삶을 바꾸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를 바꾸는 작은 복귀야. 올라가면 내려오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찾고,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것. 너는 이미 여러 번 인생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지. 그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숨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 놓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바로 돌아올 순간이야.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비밀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내 몸에 이렇게만 남으면 충분해. 숨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게 단전이야. 그게 네가 다시 얻는 주도권이야. 이 이야기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너의 하루 어딘가에 작은 여유를 남겼다면 댓글로 너의 경험을 나눠줘도 좋아. 너는 언제 숨을 잃어버리니?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밤에 누웠을 때.
네가 적어준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아오는 길의 표지판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채널, 신비한 지식이 너의 숨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해. 좋아요와 구독은 거창한 응원이 아니라 나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너의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어. 오늘도 숨이 머무는 곳에 너 자신이 함께 있기를.